나는 의사한테 들은 얘기가 굉장히 충격이어서 내 인생관을 더 바꾼 것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평균 수명을 옛날에는 오래 살아야 한 80 정도로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 그 의사 얘기는 120, 30이래.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친구는 배우자도 되지. 배우자, 돈, 건강, 뭐가 제일 중요해, 나도. 건강, 친구. 나도 건강이라고 얘기했니까 틀렸다. 뭐래요? 도움이 돼. 건강은 자기는 이제 의사들이 그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의학이 발전. 앞으로는 살려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 그래서 100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90까지 사회 활동을 해야지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꿨잖아. 옛날엔 선배들이 막 60이 넘어서도 막 욕심내고 막 안 주고 막 이런 거 흉하다. 저 꼴을 안 보고 나는 일찍 은퇴하고 때 떠나야겠다. 은퇴하고 여행 다니고 여유롭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젊음의 비결. 이상 지친이 선생님의 젊음의 비결이에요. 진짜. 예,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리드하라 영상은 지춘이라고 하는 굉장히 나이가 드신 의상 디자이너죠. 이분의 영상을 왜 틀어드렸냐? 이분이 오늘 세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하냐,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자기는 처음에는 건강인 줄 알았더니 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예전에는 보통 일을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잖아요, 보통은.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인연이 좋은 건지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돈, 건강, 일 이런 것뿐만이 이거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스키는 이 세 가지를 다 자의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올 수 있다. 관점을 좀 바꿔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자, 안녕하세요. 7월 3일 금요일 더 랑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6대 5% 레버리지. 저도 처음에는 그게 뭔지 정확히 이해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6대 5% 그것이라면 확률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 진행이 되기만 한다면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질 거라는 뭔지 모를 확신이 있어 시작했고 또 많은 리더들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안개 같은 또 하얀 눈밭을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지요. 처음 해본 일이고 처음 만나본 사람들이고 또 처음 받는 거절, 두렵고 어색했고 불편한 많은 것들. 이 터널은 지난다 믿고 안개는 시간 지나면 거친다고 또 믿고 또 한 발 한 발 쭉 걸었고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온 것을 느끼는지 보죠. 뒤돌아보면 그 반듯한 발자국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맞서고 새롭게 배우고 또 용기를 또 지속하고 또 한번 용기 내고 비로소 첫 번째 산을 넘게 됐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산은 그렇게 나를 위한 산이었습니다. 나를 증명하고 나의 성장을 위해 넘은 산. 자, 이제 두 번째 산은 우리의 산입니다. 우리의 산은 더 높고 거친 산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르는 산입니다. 물론 또 나와 함께 오를 그 산들을 같이 갈 많은 리더들에게는 첫 번째 산이라 많은 리더들이 겪은 또 내가 겪은 걸 또 겪겠지요. 우리들의 발걸음에 헌신과 책임감을 얹은 리더가 함께 넘으려 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주제 변하지 않는 6대 5%. 또 오늘의 소주제는 두 번째 산입니다. 자, 이만하면 됐다. 조금만 숨 좀 돌리자. 잠시만 쉴까?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하면서 살짝 뒤로 빠져 있을 수도 있었고, 또 그 유혹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두 번째 산을 함께 오르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오늘 더 랑연 라이브 세 번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날 6대 5%, 변하지 않는 6대 5%라고 하는 큰 주제에 오늘의 소주제로 두 번째 산, 그 말 억양이 어떠세요? 두 번째 산. 여러분들은 첫 번째 목표가 루비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루비를 딱 했다. 그럼 보통 루비가 되면 첫 번째 산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될까라고 하면서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하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을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루비가 됐다가 다시 산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예? 그래서 라피즈나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 떨어져도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그 해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게 첫 번째 산을 뭐 작은 산이 됐건 높은 산이 됐건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을 딱 정복하면 목표가 없어진 거랑 똑같은 감정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산을 보고 그다음 또 산을 보고 해서 나갈 때 계속 진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산, 여러분들이 제목만 딱 이름만 들어도 아,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이미 첫 번째 산을 위해서 가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또 이 중에 또 많은 분들은 두 번째 산을 위해서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산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초대할 거고요. 첫 시간은 액션 굿뉴스, 되게 의미 있는 분을 좀 초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석세스 트립을 참여한 분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18년도에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8년, 8년인가요? 그쵸. 8년 만에 처음으로 트립을 참여한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분이 겪었던 그 많은 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특별한 얘기를 좀 듣고자 2018년도 시작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석세스 트립을 참여한 그리고 또 그 참여할 때 환갑된 언니와 같이 환갑 축하 선물로 언니와 같이 트립을 참여한 최승희 리더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10배 성장 테넥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승희라고 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이시영 사장님, 상위 스폰서님은 전지현, 박지훈 사장님, 구독자님은 홍순영 사장님입니다. 자기 1분 자기소개 좀 해줄래요? 유스킨을 만나기 전에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네,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업무 속에서 늘 불안한 시간을 보냈고, 함께 일하던 대표님이 내경색으로 쓰러지면서 회사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을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곳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내 미래와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30년 지기 친구인 이시연 사장님의 소개로 유스킨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꾸준히 유스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장님이 얘기하는 걸 듣다가
어제 얘기를 잠깐 듣다가 2018년도 시작했으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8년이라면 뭐 짧으면 짧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개인으로 본다면 8년 만에 처음으로 트립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2025년도서부터 갑자기 정신 차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처음에 사장님이 생각하는 정신 차렸다는 것은 무엇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선은 투잡으로 유스킨을 시작을 하다가 이제 투잡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거점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 음, 거점을 시작하면서 뭔가 그 거점에 매료돼서 밖에 나오질 않은 음,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매출이나 아니면 뭔가 티켓팅에 더 뭔가 집중을 하던 시기가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제 제 파트너가 먼저 석세스 트립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아, 제가 못 갔던 저 자신이 너무 좀 그랬어요. 파트너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2025년도는 좀 정신 차리고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제 거점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나와서 변화된 행동이 뭐예요? 어, 제가 석세스 트립을 준비하면서 제일 잘했던 일이 시스템에 초대했던 일이 그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얼마나 그걸 잘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시스템에 초대해서 음, 이제 그 일을 하는 게 초대하는 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초대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할 일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무엇보다 이제 시스템에 초대를 하면 홍대라인 사장님들이 진짜 내일처럼 많이 도와주셨어요. 음.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석세스 트립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승희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정신 차렸다는 어떤 기준이 그 거점이라고 하는 걸 코로나 이후에 진행했잖아요. 그 거점에서의 본인이 코로나와 거점에 폐해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폐해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티켓팅과 제품에 집중했대요. 그 폐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정신 차린 거냐 그랬더니 지금 얘기했던 대로 초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티켓팅이랑 제품만 전달해서 안에서 그 일을 했던 거에서 초대라고 하는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안이 됐건 네오파가 됐건 라이브 센터가 됐건 초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트립에 집중해서 이번에 처음 트립에 참여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2018년서부터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비하를 유지한 거잖아요. 뭐 중간에 수술됐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긴 시간을 그러니까 트립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그 긴 시간을 견뎠던 거는 초반에 본인이 어떤 강력한 비전을 본인이 그리는 비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였길래 그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어, 우선 제가 결혼을 못했어요. 그 결혼을 안 해서 그걸 못한 거야. 노후에 대한 음, 두려움이 되게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청 컸었는데, 그러니까 유스킨의 6대 5% 보상을 들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소득을 만들 수 있겠구나. 내 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6대 5% 보상이 유스킨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게 정확하게 비전을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이게 잘 모르고 레버리지도 모르고 뭔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실현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긴 시간 동안 지금 이제 내년이면 5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50, 내년이면 50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에도 꾸준하게 그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6대 5%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상을 설명하고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것들을 설명할 때 그동안에 놓치고 다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사장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만 제품만 쓸 사람이야 라고 해서 6대 5%를 설명 안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최승희 사장님이 처음에 반응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아, 이게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고, 야, 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7년 동안을 유지하다가 8년째 첫 트립을 간 거예요. 이번에 첫 트립에 참여한 감회는 어때요? 이번 석세스 트립은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할 첫 번째 석세스 트립이었는데요. 뭐 사업을 시작한 지 꽤 되었지만 이번이 처음이라 모든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사랑하는 언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특별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유스킨의 따뜻한 환영과 세심한 배려 속에서 행복해하는 언니를 음, 보면서 너무 저도 행복했고, 마지막 날에 언니가, 우리 딸도 유스킨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석세스 트립은 단순히 여행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꿈과 미래를 보여주는 여행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 언니한테 그 화요일 날이랑 수요일 날 그 옥수경 사장님이랑 이선옥 사장님 멘트 70대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내줘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제 한갑밖에 안 됐는데, 그쵸?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또 여행 다니고 또 같이 미래를 꿈꾸고 또 집에 가면 리더 미팅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면 돼. 혹시 이제 2025년 작년서부터 정신 차리고 초대에 집중했는데 올해 또 아부다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이제 열심히 해야죠. 7월 달부터 달리려고 아, 준비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올해 진행되고 진행 마치면 또 얘기해 주세요. 사장님의 아부다비 진행 또 파트너들의 아부다비 진행을 응원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더 랑앤 라이브 6대5%두 번째 산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승희 사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의 비전을 내가 정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는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비전을 최대한 설명해주고 최대한 크게 해줘야지 그 부분 일부를 이게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전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들었던 냅킨에라도 쓸 수 있는 6대5% 설명을 우리가 매번 해주고 또 그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매일매일 전문가가 원픽을 해주는 시간이죠. 오늘은 수키 원픽 시간입니다. 수키 원픽이라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중에 오늘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래요? 유스키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스키 공유하고 원픽 예, 하나만 네, 해주세요.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유명한 게 있어요. 스키 원픽 시리즈가 몇 개까지 있어요. 아, 한 세 개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공유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유가 안 되는데 우리 박재현 사장님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이고, 참. 긴장했어. 우리 할매가 또 공유를 예, 못하고 예, 제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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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더 어, 보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스키입니다. 제 일대 스폰서 사장님은 김미경 사장님, 그룹장님은 윤영순 변우기 사장님이십니다. 오늘의 MC 원픽은 콜레스틴입니다. 테드에서 호응이 좋았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콜레스테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네, 콜레스테롤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안 좋은 거라고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의 뇌의 90%가 콜레스테롤 되어 있고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세포막, 특히 근육에 콜레스테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망의 주성분도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성호르몬, 특히 남성 호르몬의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LDL과 HDL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LDL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잘 묻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를 많이 일으키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LDL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간으로 해수되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LDL을 높이는 음식으로는 트랜스 지방이 있는데요. 우리 시중에 있는 모든 음식에 튀긴 음식, 기름이 들어간 음식은 다 트랜스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에서 트랜스 지방 0%라고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시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0%일까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질 때는 0%라도 우리가 공기와 접하는 순간 이 지방은 트랜스 지방, 기형 지방으로 바뀌면서 우리 혈관을 HDL 수치를 높이는 데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름 성분이 많이 있는 동물성 단백질도 LDL을 높이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DL이 높아지는 혈관을 보시면 공간이 좁아지고 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은 탄력적으로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되면 혈전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다니는 부스러기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스러기가 순간적으로 심장에서 멈추게 되면 심근경색, 뇌에서 멈추게 되면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처방전을 받는데요. 신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합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작용은 간단하게 가장 먼저 근육통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근육통은 사실은 나이가 들면 오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고지혈증 약이나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꾸준히 드신 분이라면 이 부작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간이 스트레스가 받아서 간의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통해서 우리가 혈당을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근육의 콜레스테롤 부족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혈당 상승에 효과는 아니지만 혈당 상승이 되는 결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파마넥스의 콜레스틴을 드시면 좋은데요. 붉은 효모를 쌀에 발효시켜 얻어진 천연 성분 홍규균입니다. 이 홍규균은 2000년 전부터 중국에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로도 많이 쓰여진 성분이고요. 주성분으로는 모나콜린 K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는데요. HDL은 높이고 LDL을 낮추는 그런 작용 원리로 하고 시중에 있는 차단제는 이것을 다 맞기 때문에 우리가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일반 다른 파마넥스 제품과는 다르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내가 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드시면 좋고요. 시중에 고지혈증 약이나 콜레스테롤 저하제랑 같이 드시지 마시고 꼭 콜레스틴 제품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가요법으로 많이 하시는데 꼭 이 제품은 정량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과 같이 드시면 좋은 게 사실 종합 비타민제인데요. 종합 비타민제 안에 있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제품과 마그네슘, 칼슘 제품이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번에 엘리멘츠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K가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염증과 혈관 청소에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C는 우리 혈관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노화가 되면서 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우리의 혈관의 탄성에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좋은 콜레스테롤 생성에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 특히 심장은
수축 이완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심장 근육은 다른 근육에 비해서 20배 정도의 칼슘, 마그네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콜레시틴은 이런 분들에게 많이 권장을 해드리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해독이 필요하신 분인데 해독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은 이 콜레스테린 하나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고요. 특히 나는 우리 집안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부모님이 많이 계시다. 그러신 분들도 젊은 나이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신 분들에게도 권장해 드리고요. 평상시 요즘 젊으신 분들이 워낙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특히 많이 드신 분들에게도 권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면서 LDL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경 대신 여성분들이 LDL 수치가 높았을 때 같이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의 MC 원픽은 콜레스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 사장님. 그 콜레스테롤 제품 중에 뭐 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같이 낮추거든요. 우리 콜레스테린 아시나 모르겠네. 주로 LDL에 집중해서 HDL 높여주고 LDL 낮춰주는 그런 제품이 아주 희귀한 거 아시죠? 네, 그리고 LDL을 타겟으로 해서 낮춰주는 제품이 그렇게 없습니다. 예. 더군 심지어 우리 건강식품이잖아요. 약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콜레스테린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겟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해서 당뇨 환자들이 있거든요. 당뇨 환자들은 반드시 필히 LDL 수치를 조절해야 돼요. 음, 그래서 콜레스테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약이 아닌 예, 콜레스테롤, 우리 콜레스테린 같은 경우는 아마 필수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첨언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공지사항 하나만 할게요. 이제 7월부터 바뀌는 이번 화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뭐 온라인, 아니, 오프라인 강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했던 엔잡 라이브 있죠. 엔잡 아카데미. 온라인으로 하는 거. 그거를 6월 달까지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6월 달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제 7월이 됐죠. 7월부터는 어떻게 변화할 거냐? 오프라인 모임이 서울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날 엔잡 스쿨을 해요. 오프라인 모임으로 많은 분들이 가서 초대도 하고 또 강의장으로 토요일 날 강의장으로 초대하게 하고 엔잡 아카데미를 만드는 게 아니고 루비 스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진행자가 한 달 동안 기획을 해서 루비가 되기 위한 어, 온라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기존 같은 시간이죠. 매주 월요일 기존 9시에 루비 스쿨이 전국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디와 상관없이 라인에 상관없이 모두 다 참여하고 기획자가 기획을 잘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번 달에는 차하나 리더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준비를 많이 해서 전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센터들 이런 것들을 찾고 또 거기에서 석세스를 달성한 달인들을 찾아서 이번 달에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저녁에 루비가 되고 싶은 분들은 참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건 이렇게 딱 하나야. 저녁에 하는 거는. 그리고 나머지는 각 센터마다 오프라인 저녁 미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세미나도 다 엔잡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지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누스킨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뭔지 아세요? 얘기하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뭐냐? 보상 플랜이에요. 네. 그리고 냅킨에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의 보상 중에서 너로부터 소개되는 모든 소비자의 무한대까지를 당신한테 줘. 커미션을 줘. 무한대까지. 밑으로 몇 대가 되건 10대가 되건 20대가 되건 소비자의 밑으로 무한대까지 사업자인 당신한테 어, 물론 사업자가 돼야 되죠. BR이 돼야 되죠. 당신한테 커미션을 주고 그런 사람
6대 5% 한번 봐볼까? 해가지고 냅킨에다가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식당에서도 냅킨에다가 하는 걸 냅킨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보상이 냅킨에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심플하고 포커식이 돼 있다. 비알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6대 5%를 설명하고 소비자는 무한대를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 티업하는 예, 보상 플랜, 가장 나한테 좋은 제품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면서 오늘의 의도적인 노력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변하지 않는 6대 5%두 번째 산 더 랑앤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메인 게스트를 초대할게요. 메인 게스트가 좀 많아요. 네 분이나 돼요. 자, 윤영순 사장님, 김미경 유스키 사장님, 김정선 사장님, 들어와 주세요. 음소거 해제하고 들어와 주세요. 자, 제가 이 분들을 초대한 이유를 좀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좀 이야기를 좀 건네볼게요. 제가 이 네 분들을 왜 초대했냐면, 이분들이 그 호남 지역에서 백만장자 네 분이에요. 백만장자. 근데 지금 아까 저 계속부터 설명드렸던 첫 번째 높은 산을 이미 오른 분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백만장자가 높은 산을 오르면 그 다음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난 좀 쉬어볼까? 난 좀 뒤로 빠져 있어야지.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 리더스쿨 하잖아요. 호남 지역에서 리더스쿨을 하고 있는데 리더스쿨에 네 분이 다 담임을 하고 있어요. 담임을 하고 거기 그 담임들이 실제로 막 하면서 반원들을 막 리딩하면서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좀 오늘 두 번째 산을 함께 넘는 앞에 있는 리더들, 두 번째 산을 넘는 분들, 첫 번째 산을 넘으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본인의 두 번째 산을 넘는 분들, 이 네 분들 초대한 거거든요. 이 네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얘기를 좀 들으면서 좀 소개를 할게요. 윤영순, 김정선, 김미경, 유스키 이렇게 네 분을 초대했는데 다 백만장자인데 특히 이제 한 두 분 정도한테 들어볼게요. 이 백만장자 네 분이 현재 리더스쿨을 담임을 맡게 되는 이 스토리를 좀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김정선 사장님 얘기해 주실래요?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선입니다. 음, 리더스쿨을 음, 사실 이렇게 막 앞에서 잘 차고 가는 막 파릇파릇한 액티브한 사장님들로 담임을 처음 했었어요. 음,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높은 산을 올랐잖아요. 그런데 뭔가 보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하면서 약간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쯤에, 뒤에서 미는 리더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때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서 모든 우리의 파트너 사람들을 어, 끌고 가야겠다. 선봉에 쓴다.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선봉에 서야지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해서 김미경 유스키 사장님과 담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음. 앞에 서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뒤에서 있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해서 할 단계가 아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앞장서서 선봉에 서자. 선봉에 서자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어디에서 뭐 모이자 해가지고 시위하고 그럴 때, 네, 맞아요. 그때, 그때 이후로 되게 낯선 단어이긴 한데, 정말 오래간만에 그 감회가 돋는 단어입니다. 선봉에 서자. 저도 한때는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는데. 하여튼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김미경 사장님. 김미경 사장님도 참, 이 뒤에 있기 좋아하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임까지 맡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떼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제일 떼 스폰서님은 그룹장님이신 윤영순 변우기 사장님이십니다. 조기철 스폰서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음. 저 랑나의 처음 출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아유, 참.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런 제가 이제 리더스쿨 담임을 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반대했어요. 너무 자신 없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미 기울어져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 제가 막 현장에서 사장님들과 함께는 뛰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사장님들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가만히 보니까 톡방 음, 인증, 음, 그러니까 모닝스쿨 인증, 낭나 인증,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음, 운동하는 거, 그런 것을 인증하는 거, 시스템 인증하는 것이, 일단 제가 할 일이다 싶어서 그거 하고 있고, 모닝스쿨이 있는 날이면 일찍 와서 모든 사장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일, 그런 음. 일이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서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만장자 리더, 백만장자 된 참 오래됐는데, 음, 라이언 라이브에 한 번도 출연 안 한 게 어느 정도의 성격인지 아시겠죠? 예. 음, 그런 분이 담임을 맡아서 반원들과 함께 진행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기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됐건 담임을 하면서 달라진 게 일선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음. 리더들이. 이 첫 번째 산을 넘은 리더들이 대부분이 일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일선을 하면서 누스킨 사업이 달라졌어요.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먼저 윤영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아직 거기 테드의 전체 리더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쵸. 저희들도 이제, 첫 번째 산을 넘고 나니까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스템에는 참여하면서 뒤에서 그냥, 박수 쳐주고 그런 일만 하다가 리더스쿨 이제 담임이 되면서 갑자기 책임감이 확 오는 거예요. 오면서 내가 뭔가가 반에서, 담임으로서 할 때는 담임의 역할로 인해 가고 그 반에 식구들이 성적이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음, 기세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주어지는데 그냥 내가 그냥 고개만 끄덕여서 될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에너지를 만드는 건 내가 행동했을 때 에너지로 전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명단 작성도 하게 되고 음. 리크루팅을 다시 정말 10년 만에 제가 리크루팅 맘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대도 초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어떤 부분들이 담임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자리 참 잘 맡으셨네. 응, 명단 작성을 다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처음으로 하는 게 명단 작성이잖아, 우리가 하는 게. 명단 작성하고, 목표 정하고. 명단 작성을 하고,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초대라고 하는 거를 센터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초대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 현장에서 살아서, 음, 리크루팅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음, 이 진짜 리더가 앞에서 그렇게 일선에서 달라지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스키 사장님도 이렇게 다시 일선으로 돌아와서 뭔가 달라진 것이 많이 있죠. 예. 음, 저도 이제 백만장자가 되고 나서 살짝 그 안주의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쯤에 이제 리더스쿨을 다시 부활을 하면서 그 그룹장님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 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반에서 내가 모범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저번 기수에 저희들이 AR로 프로모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다 건수 뭐 시상을 하고 했는데 제가 최다 건수는 아니지만 세 건 이상은 하자. 내가 해야지 하자고 독려할 수 있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그래서 네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푸시할 수 있어요. 제가 해야지. 예, 야, 그래서, 음, 그런 거를 보니까 나도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 있게 또 음, 말도 전달할 수 있고, 우리가 토요 세미나를 지금 굉장히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음, 거기에 무조건 한 명이라도 초대하자. 예, 누가 됐든 간에. 내가 초대를 해야지 초대하자고 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초대에 정말 힘쓰고, 정말 내가 핀이 더 가야 된다는 그런 확신과 도전 정신이 리더스쿨 담임을 통해서 더 많이 생겼습니다. 네.
진짜로 일선으로 돌아왔네요. 본인이 직접 AR도 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말이 강하게 안 나간다. 그죠? 그것도 윤영수 사님도 한 말이거든. 내가 그냥 일반적인 가이드와 어떤 리더로서의 리더 메시지는 할 수 있지만 현장에 실제 소리가 안 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본인이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음, 그것이 함께하고 있다. 진짜 공기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주신 거가 음, 많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이 네 명의 100만 원짜리 리더가 리더스쿨 담임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리더가 아니고 일선에서 함께하는 리더가 됐다는 거. 야, 그게 참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다음에 좀 약간 의미 있는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 두 번째 산, 이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산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이 마음, 어떤 마음일까? 저도 두 번째 산을 오르는 마음, 어떤 마음인지 대충 감은 있지만 사장님들이 느끼는 건 어떤 마음일까? 현장에서. 이게 탑리더 두 분한테 좀 듣고 싶은데, 일단 먼저 누가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예. 얘기할게요. 예. 이사님. 그래서 첫 번째 산을 넘을 때는 사실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고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었었어요. 막연한 두려움에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산은 두려움은 똑같아요. 음, 나한테 두려움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지. 해봤고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혼자서 막 했었던 일들이 팀이 있어요. 팀이 있다 보니까 내가 더 자신감이 사실은 생기면서, 나가 처음 첫 산 넘을 때는 두 명만 있으면 네 명이 되고, 여덟 명이 되고, 그러면서 62명이 되었을 때 1280이라는 그 숫자가 나한테 그 6대까지 왔을 때 그 1280만이 나한테 엄청 크게 왔었거든요. 이제 두 번째 산은 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명이 음, 아니고 지금은 이 팀이 그 다음 산을 넘었을 때 만들어진 파이라는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세상이 너무 힘든 세상이라 하지만은 나는 지금 이건 내 것인데, 모든 어떤 일들은 내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을 때 나한테 그 돈을 주니까 열심히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고 그 정년이 되었을 때 그것으로 자기 노후를 책임지는데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게 내 자식한테 상속이 되는 일이라면은 다시 마음을 먹고 회사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위기를 느끼는 이 타이밍이 나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결국은 내 것인데 내가 지켜내지 않으면 그전에는 회사가 어떻게 해주겠지였지만은 회사라는 것도 내가 있을 때 그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했을 때 그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이번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음, 회사가 위기가 와서 가지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첫 산을 넘었던 그 산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책임감으로 내가 그 다음을 넘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음. 굉장히 정말 요즘 같은 경우 되게 많이 긴장이 돼요, 사실은. 다시 가야 긴장되지. 되는 거. 그래서 긴장도 내가 되고, 다시 어떤 계속 마음인지 알 막 것 같아요. 긴장이 되면서 혼자 음, 풀을 뽑으면서도 온 생각이 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가 지금 되게 많이 그러면서 집중하는 어떤 두 번째 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 두려움도 있으면서 해내야 된다는 책임감도 막 음, 가지면서 내 건데 내한테 자꾸 이제 하는 거야. 이거 내 건데, 내 음. 건데.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김정은 사장님도 좀 얘기해 음. 주세요. 이 지금 두 번째 산을 넘는 마음. 보통 산을 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어감에서부터 힘들다. 이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음, 첫 번째 겨우 넘고 났는데 또 있네. 앞에 산이. 막 이런 음,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산 앞에 두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떠냐면요. 내가 왜 이 산을 오르려고 처음에 했었지? 음, 뉴스킨이란 산을 내가 왜 오르려고 했었지? 왜 내가 많은 것들을 대가 지불하면서 일을 했었지? 그거는 결국은 내 평생을 만들어주는 레버리지 소득 때문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른 산이라면 아래서 보고 힘들다, 버겁다, 저 산을 또 올라야 되나가 아니라 지금 한 걸음부터 해보자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어찌됐고 우리가 25년도에 조금 힘든 과정을 우리가 모두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산이라는 그 어감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전거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중심 잡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자전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발로 굴려서 가는 자전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보상도 바뀐다라는 새로운 소식과 이번에 오를 산은요, 자전거를 타고 오르긴 오르는데 전기 자전거가 나한테 주어진 느낌이에요. 그냥 음, 중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전기로 가는 거죠. 그런 느낌을 지금 그래요. 앞두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팀이 있어서예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산에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두 번째 산에는 지금 그걸 더 확장시켜서 두 배, 세 배로 늘리는 걸 앞에 두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보상이라는 강력한 새바람이 지금 불어주고 있어서 음, 두 번째 산은 버거움보다는 설레임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고. 설레임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 설렘이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참 청춘이십니다. 예, 아직 젊은 거예요, 되게. 그쵸? 그러니까 비즈니스 청춘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청춘은 나이와 상관이 없으니까 뭐 70대가 돼도 80대가 돼도 그런 청춘을 좀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생각나요. 그죠? 그건 이제 뭐 헌신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책임감이 헌신과 더불어서 함께 하고 있는 말인데 그냥 나를 위해서 하지만 내 파트너한테 막 간섭하고 그냥 나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죠. 일선에 들어가서. 일종의 헌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감이고. 그런 리더들이 우리 누스킨에 아직 살아있는 리더들이 많다는 거. 예, 그게 참 앞으로, 이렇게 잠재력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 마지막 질문 할게요. 두 번째 사람 오르는 마음 여러분한테 얘기 드렸고요. 그, 제가 이 질문을 던진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사장님들 그룹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룹, 테드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이번에 단일 그룹으로 치면, 이번에 토마무 석세스 트립도 가장 많은 어카운트가 참여했어요. 아세요? 사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20어카운트인가 하여튼간 한 명의 리더 아래서 20명 정도의 참석자가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과 제일 많을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은 참여자를 간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더 높이 평가하는 거는 석세팁을 많이 온 것도 높게 평가하는 거지만 리더스쿨을 진행하면서 매주 토요일 날 초대 강의를 해요. 단일 그룹이. 초대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거에 놀랐어요. 매주 저렇게 모이는구나. 물론 거기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냐? 기존 사업자인 거예요. 거기서 놀랐어. 야, 우리 만약에 저 테드 그룹 정도로 모인다면 서울은 저, 지금 저 강의장으로 택도 없거든요. 저거의 몇 배가 돼야 되거든. 그렇죠? 테드 그룹 한 그룹 정도가 모이는 인원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매주 토요일 날 모인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강의장으로는 택도 없어요. 지금 있는 강의장이 한 다섯, 여섯 배보다 더 많아야, 응? 맞는 건데, 그거를 매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3자인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장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나올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갖는 테드의 장점은 뭐냐면, 의리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초대 없다고 내가 참여 안 하면, 내가 초대 없다고 토요일 날 내가 안 가. 그러면 거기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초대 있는 사람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돌아가겠나, 매주 토요일 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거기 센터가 꽉 찰 정도로 제가 갔을 때부터 강사를 갔을 때도 보니까 초대자가 꽤 많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를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거는 기존 사업자들의 의리가 아닐까. 그냥, 의리? 나라도 참여해야 돼. 그걸 매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매주 오는 분들이 매주 그 시스템을 참여하고 리더스쿨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신규도 그 안에서 또 돌고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사장님도 그룹의 장점이 뭐예요? 김미경 사장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음, 저희 테드 그룹의 장점은 첫 번째, 어제 리허설 할 때 그룹장님이 굉장히 웃으셨는데 정말 태양 같으신 그룹장님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아, 그것은 그 누구 사장님들한테 물어봐도 그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테드 문화 자체가 음, 그룹장님의 성품을 닮으신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초대를 못 할 때가 거의인데, 음. 세미나는 빠지지 않거든요. 아, 초대를 못 할 때가 거의인데 세미나는 초대, 세미나는 참여한다. 맞네. 합니다. 예, 맞네, 맞네. 네. 모든 첫 번째 우선순위가 세미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매번 초대는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를 않아서 그렇긴 한데 정말 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스폰서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의리인가? 이제 그 제가 보는 그냥 생각이 제가 보는 네네 관점이에요. 들기는 해요. 그래서 세미나 참석은 당연한 거고 다음에 이제 장점이라고 말하면은 테드 센터가 저는 장점이라 생각해요. 어, 누구나 와서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뭐 데모니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오픈해 놨거든요. 음, 번호 키만 누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 그것이 테드 그룹의 장점이지 않을까. 제가 테드 그건 그룹의 다른 데도 센터 총무입니다. 그건 다른 데 센터도 똑같아요. 번호 키만 누르면 다 아, 들어와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걸 장점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 하여튼간 그렇게 네, 아, 본인의 스폰서를 좋아하는 거를 넘어선 그런 단계네요. 좋아하는 네. 걸 넘어선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안 그런 계시면 안 되는. 안 계시면 안 되는 그런 네. 좋습니다. 유스키 사장님은 어때요? 옆에 앉아 있는 유스키 사장님. 유스키 네. 사장님이 옆에 저기 누구예요? 저 파트너예요? 형제가 아니요. 아니죠? 사장님이랑. 김미경 사장님, 제 일대 스폰서 아, 사장님이세요. 스폰서요? 아, 네. 오케이. 예. 네. 저 1대 스폰서 사장님은 김미경 사장님이시고, 음, 2대 스폰서 사장님이 그룹장님, 윤영순 음, 변호기 사장님이십니다. 네네. 테디의 장점은 저도 그룹장님을 꼽았어요. 음, 왜냐면 저도 사업을 한 계기가 사실 음, 그룹장님 음. 때문이었고, 우리가 그룹장님 별명이 있어요. 호호 아줌마, 음? 호호 아줌마, 꼬꼬? 호호, 항상 호호, 웃으세요. 그렇게. 그치, 그분 호호 웃지. 예.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음, 또 잘 먹여주시고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 가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포용력이 정말 우리 그룹장님, 우리 테드의 장점이고 그룹장님의 진짜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정문화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룹장님의 그런 성향을 닮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먹는 걸로 정이 많이 싹튼 조직? 정문화, 예, 정. 전문화가 아니고, 음. 스페셜라이즈가 아니고, 예, 정문화. 예, 정문화. 예, 어,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요? 예. 정.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리더스쿨 하는 날 도시락을 각자 이렇게 반찬을 한 가지씩 이렇게 가져와서 건강한 점심으로 밥을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반찬 걱정은 안 해도 리더스쿨 반찬 걱정을 합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밥정이라고 그러죠. 밥을 네, 같이 밥정. 먹는 정. 예, 예. 밥정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토요일 날 세미나 가보면, 세미나 끝나고 나서 각 방마다 다 각자들 한 가지씩 반찬 해와가지고, 누구는 밥 해오고, 누구는 김치 해갖고, 네, 누구는 그쵸. 계란말이 갖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고, 저도 거기에 낑겨서 여기저기 계란말이 대기해서 잘하셔요. 먹잖아요. 야, 그러니까 참, 저는 부러웠어요. 그게 되게. 밥을 같이 먹는 문화가 네, 되게 부러웠어요. 되게, 우리 다른 데는 냄새 난다고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게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 나요. 밥정 네, 문화. 그걸 또 찝으시는구나. 네. 그렇게
밥정, 네. 그다음에 그룹장이, 좋아요. 네. 난 또,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어떻게 느끼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 한 그룹에서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그룹의 리더를 같이 우리가 존중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대구에서 세미나 한다. 그러면 대구에 있는 리더들은 저는 이 지금 호남에 있는 리더들처럼 아까 그랬잖아요. 초대가 없어도 나는 참여한다고. 그렇게 해주는 앞으로의 오프라인 강의를 저는 바라요. 그것 때문에 이 질문을 저도 넣은 거거든요. 저 그룹은 도대체 뭐가 장점일까? 다른 거랑 다 비슷한데. 그래서 저는 아주 꼽은 거 하나가 그거예요. 의리. 오프라인이 돌아가는 것은 나는 의리라고 보는 거예요. 호남에서, 여수에서 그게 돌아가는 이유는 그 오프라인 지속적으로 토요일 날 초대 세미나가 돌아가는 이유는 의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세미나 한다. 그럼 대구 리더들은 의리로 그 세미나에 초대가 있건 없건 가서 같이 듣는 거예요. 부산에 세미나를 한다. 문희선 사장이 세미나 한다. 뭐 수요일 날 세미나 한다. 그러니까 세미나 한다. 그러면 부산 리더들은 거기 가서 의리로 세미나 듣는 거예요. 이번 주에 유광진 사장님이 토요일 날 강변에서 세미나 하죠. 우리 서울 리더들은 같이 가서 내가 그러니까 매번 의리로 참여하다 보면 어떻게 초대를 안 하겠어. 그쵸? 매번 계속 내가 가야 돼, 의리로. 근데 어떻게 초대를 안 하겠냐고. 계속 가야 되니까 의리로 가야 되지만 초대를 하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의리를 갖고 오프라인 강의장을 이 호남에서, 여수에서 일어나는 그 문화를 우리가 좀 배워봅시다. 우리가 배워서 저 100만 원짜리 리더들이 두 번째 산을 선봉에 서서 같이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많은 전국에 있는 리더들이 배워서, 뭐 그렇잖아요. 부러워하면 첫날 이양란 사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게 아니에요. 누스킨에서는 부러워하면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부러워. 얘기하면 좋잖아요. 나 그거 부럽다. 따라하자. 그거 좋잖아요. 부러우면 따라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세미나 할 때마다 매주 초대 세미나에 의리로 같이 참여합시다. 일단 참여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다 보면 초대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네 분의 두 번째 산을 본인들의 두 번째 산이지만 많은 이들의 첫 번째 산을 같이 넘고 있는 네 리더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더 랑앤 라이브 두 번째 산, 더 랑앤 라이브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 그래도 정리를 좀 해야죠.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쭉 한 거 반복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날의 소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이번 주에 전체 주제는 6대 5%였습니다. 6대 5%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가 6대 5%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우리한테는 이 설계가 변하지 않는 다른 건 많이 변했지만 6대 5%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 변하지 않는 왜냐하면 저도 30년 전에 시작한 이유가 6대 5%고 오늘 액션 굿뉴스 나왔던 최승희 사장님도 시작했던 이유가 그 긴 7,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딘 이유가 6대 5%라고 하는 비전이었고 첫 번째 산을 넘은 오늘 네명의 리더 그리고 앞에 분에 나왔던 많은 분들의 비전은 6대 5%였어요. 표현이 달랐을 뿐이지. 안정적인 소득, 노후소득, 권리소득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6대 5%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 첫날은 소주제가 6대 5%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증거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증거. 6대 5%를 실제로 한 증거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자유. 대부분 일을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잖아.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일을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더 가치 있지 않을까. 누스킨에서는. 그것도 또 심지어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
뉴스킨이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6대 5%를 충실하게 했던 분들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증거, 그걸 견딜 수 있어. 6대 5%를 노력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는 이양란 사장님의 증거. 이양란 사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오늘을 살고 계신 여러분. 저도 그날 또 끝나고 나서 이양란 사장님 얘기를 몇 번 더 들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감정을 숨기느라고, 왜냐하면 제 일대 사업자다 보니까 거의 깨달은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증거라고 하는 걸 들었고, 둘째 날 소주제, 설계도였습니다. 설계도. 설계도의 가장 큰 설계도는 보상,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는 설계도, 인테리어 설계도는 뭐냐면 프로모션이었어요. 큰 설계도와 프로모션까지 다 BR이 중심이 된, 심플하면서도 BR에 초점을 맞춘 그런 설계도가 됐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이제 뭐 10월부터, 11월부터 될지 내년 1월부터 될지는 이제 올 24일 날 와봐야 알죠. 그리고 오늘 6대 5% 중에 소주제가 두 번째 산이었습니다. 이미 6대 5%로 시작한 분들이 두 번째 산을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부럽다. 그걸 따라하자. 라고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6대 5%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한 시간, 그냥 행복한 추억이지만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두 번째 산 잘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시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